일본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일본 말 해도 돼요? 네. 렌즈와 우소가 나이. 카메라 렌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생긴 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카메라가 더 잘 받는 얼굴이 있고 그냥 봤을 때가 더 잘 생긴 얼굴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놀랬어요. 화면에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나?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뉘우칠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마음이 서글플 그거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 그 당시에는 비디오형 가수라는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데뷔 이후에 비디오형 가수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래보다 화면에 제 모습이 비춰진 걸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화면에 제가 잘 나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유정이었어요. 깜찍하고 예쁘고 귀엽고 배우와 노래 두 가지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열광적으로 인기를 얻었죠.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이미지. 꼭 내가 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원래 표정이 그래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뒤돌아봐 주세요. 당신의 사랑하며 당신의 사랑을 저는 가수의 꿈을 안고 가수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악극단이라는 걸 하셨는데 그게 지금은 기획사예요. 그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이제 아무래도 음악하고 같이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제가 그때부터 어떤 가수로서의 이렇게 길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 아버지가 후배 보증서 주셔가지고 그래서 길에 나앉았죠. 뭐 그때 제가 그 무명 시절을 무교동에서 월드컵이라는 극장식 비어홀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영화관 같은 극장처럼 만들어서 무대를 크게 해서 뒤에 밴드가 있고 손님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공연을 보는 그런 곳에서 제가 노래를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기록연 선생님 처음 뵀을 때 당신은 모르실 거야라는 노래가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기록연 선생님은 일본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너라면 언제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전화장사만 만세 제가 기록연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이제 한국에 그 전속되어 계신 그 회사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셔서 신인을 발굴을 하는데 아무라도 좋다 아무라도 누구라도 사람이 사람 저 사람 고르지 말고 그냥 아무라도 되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무명 시절이었으니까 저하고 같이 일하던 언니가 부군 되시는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지명길 선생님. 이제 저도 그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사실 그 가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죠. 우리 집사람이 들은 것은 분명한데 이 곡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 시작은 이제 그렇게 됐고 저는 그래서 회사에 가서 매일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한 1년 넘게 했는데 그때 녹음 날짜 3일 전에 기록은 씨가 친구하고 같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실에 가서 제가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근데 있는 노래를 제가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곡을. 그래서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가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몸도 여리여리하고 목소리도 가늘고 사랑했던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기록인 씨가. 녹음이 다 끝나도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기록인 씨가 같이 온 친구는 같은 악단에서 기타를 치시는 분인데 일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같이 숙소에서 그날 밤에 곡을 만들어요. 밤새워서 만든 곡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음반이 나오면 금방 스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뭐 반년이 지나고 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노래가. 제가 혜은이 그 사인을 1년을 넘게 연습을 했어요. 회사에 나가면 노래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사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하라는 거야 사인 연습을. 그런데 그 사인을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해댈 줄은 몰랐죠. 지금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앞으로도 안 바꾸실 거죠? 당신의 뭐 어떻게 바꿔요? 무슨 저 감독님 이상한 질문 하시네. 그래서 저도 그냥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1년 지나고 나서 택시를 탔어요. 그날 늦어서 택시를 탔는데 그 라디오에서 많이 듣던 노래가 나와요. 그냥 듣고 있는데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아가씨 이 노래 알아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아유 이 아가씨 큰일 났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 노래인데 히트하고 있는데 가수 얼굴은 없어요. 근데 이름이 정말 희한해요. 세상에 내 살다 성이 혜씨가 다 있습니다. 그 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입 돌아가는 대로 성씨가 다 있다고는 하지만 혜씨는 난 처음 들은 거. 어떻게 성이 해가야? 그랬더니 처음에 이은혜라고 지었는데 왜 이은혜는 또 왜 이은혜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스타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은혜라고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흔해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뒤집자 그래갖고 혜은이가 됐다는 거예요. 쓰기 좋고 글을 써놓으면 예쁘고 글이 전부 다 이렇게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써놓으면은 예쁘니까 성이 없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이름 그 이름이 특이해서 사람들이 너를 금방 기억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일단 또 비주얼이 되고 그러니까 뭐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다. 국민 여동생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혜은이 씨가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면 이제 그 70년대 당시가 이제 혜은이 씨 노래가 히트되고 그 77년 정도부터 77년이 뭐 혜은이 씨는 최고의 해죠 보면. 지금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엄마. 엄마, 네. 엄마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요. 안 오셨어. 엄마 그럼 테레비 보여주고 계실 텐데 엄마랑 크게 한번 부르세요. 엄마. 엄마, 네. 잊지 못할 해죠. 잊지 못할 해고 그러니까 혜은이라는 그 사람이 사랑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77년 5월이 다가오는데 기록의 선생님이 가요제 한번 나가보자. 당신만을 사랑해라는 노래로 나가는데 그 노래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또 선생님이 생각하시더니 이것만 갖고는 저 부족한 것 같아, 밋밋한 것 같아 그러시더니 그 앞부분에 어느 꿈 같은 봄날에 그거를 만드셨어요. 어느 꿈 같은 봄날에 처음 그대를 만난 날부터 나는 알게 되었어요. 사랑의 기쁨과 방송으로 시작한 지는 반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일단 인기 가수상을 먼저 받은 거예요, 제가. 어리둥절한 거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대상, 혜은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완전한 혜은이가 완성이 된 거죠. 기쁜 곳에 쑥스럽구만. 말을 할 수도 없이 바빴죠. 잠을 거의 차에서 잤으니까요. 차에다 이불 뭐 벽에 놓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상은 석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1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저는 완전한 스타가 돼 있었던 거예요. 고향은 제주도. 혜은이 무엇일까요? 혜은이. Republic of Korea. 누가 너를 내게 보내주었나 나 너를 위해 웃음 보내고 난 몰랐네 내가 낙엽 될 줄은 진짜 좋아해 너를 좋아해. 당시 시대상을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가요 정화 운동이라는 그것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많은 노래들이 대거 금지되기도 했고 또 이른바 대마초 파동으로 인해서 젊은 가수들이 대거 방송 무대에서 사라졌을 때예요. 그 공백을 정말 훌륭히 메꾸면서 70년대에 대중가의 흐름을 이어온 그 맥을 이어온 가수가 바로 혜은이 씨인데요. 특히 그 무렵이 우리나라가 각 가정마다 TV가 한 대씩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젠 TV를 보다 잠들어도 걱정 없어요. 바로 이 TV 시대에 혜은이 씨가 등장해서 그야말로 그 혜은이 신드롬이 일어났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죠. 혜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무조건 히트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뭐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와도 다 어필하게 돼 있었을 때고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뭐 잡지도 혜은이가 표지로 나오면은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고 싶고 모으고 싶고 그랬을 정도니까 보면 아이돌이죠. 아이돌의 거의 뭐 원조. 요새 뭐 가수들이 나오면 그 무용단들이 뭐 각자 자기가 전속해 있는 무용단들하고 같이 움직이지만 그때는 방송국 전속 무용단들이 주로 백업을 해주던 시대인데 혜은이 씨가 오면 조금 쫄린다고. 이게 동작이 자기네들이 하는 것만큼 어떤 때 그 이상으로 이게 몸이 돌아가고. 사실은 제가 어려서 발레 했어요. 그래도 이제 기본을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했고 그 77년도 그 10대 가수 가요제에 세일러복을 입고 나와서 했었을 때 제가 그 무대에서 넘어졌어요. 정말 아마 그 장면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을지 없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 하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혜은이, 아, 정말 혜은이 이러면서 그 각인을 제대로. 제3한강교를 뗐을 때 뚜뚜뚜루뚜 둘셋 하 뭐 이런 부분에 그때 이제 그 디스코라는 댄스와 리듬이 처음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리듬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하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새벽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중간에 박수가 있어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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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뚜고 칙
자는 달려가네 저를 두고 칙칙칙칙 한없이 달려가네 삑삑삑삑 메아리를 남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노래가 굉장히 심심했을 것 같고 히트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신 있게 제가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유튜브를 요즘은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은 지금 봐도 뭐 의상이나 머리나 이런 거 보면 뒤지지 않네? 더 나을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이렇게 재밌는 생각을 요즘은 해요. 그때 이제 한참 막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리를 잡아가고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대중가요라는 게 어떤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해요. 뭐 사회상도 있고 시상도 있는데 특히 그 70년대에는 뭐 대표적인 변화죠. 그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던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80년대에 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보유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대한 어떤 그 당시에는 뭐 안 가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노랫말에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는 그런 말도 있었고 근데 저는 또 그런 노래가 히트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저 그래가지고 그 노래 부를 때마다 그 경부고속도로 거기 나가가지고 그 차 다니는 그 옆에 그 풀밭에서 많이 불렀어요. 수없이. 예전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 띠띠빵빵은 꼭 그 고속도로 나가서 불러야 되고 제사만강교 부르면은 꼭 제사만강교 가서 불러야 되고 참 재미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선생님 앨범 1집부터 14집까지 타이틀곡이 전부 1위를 차지하셨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기록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너무 행운이 많이 저를 따라준 사람이죠.